자, 두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역시 사법농단 리이슈인데, 양승태 스토커가 제가 원래 2012년부터 양승태 스토커였는데, 한동안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김학의에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잊고 살았었어요. 그 사이에 양승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5월 29일 날 첫 재판이 시작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절차를 협의하는 그게 5번이나 있었고요. 5월 29일 날, 31일 날 두 번 재판을 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재판을 또 하고 금요일 날도 하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박병대 전 대법관이 눈 수술 받아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일 변경이 됐어요. 재판이 날짜가 연기돼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재판이 계속 지연될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우려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더욱 이 양승태가 어떤 재판 지연수를 벌이고 있는지, 이 법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재밌는 게, 채팅창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먼저 보면, 양승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서 박병대 고용안과 심리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검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검찰 잘하고 있어요. 사실 박병대 고용안은 지금 불구속 상태거든요. 풀려난 상태에서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양승태는 구속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속된 사람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게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6개월 후,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석방되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번 3회 공판이 연기된 거는 박병대 때문이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 때문에 양승태 재판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면 되지 않냐.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양승태 재판이 먼저 선고되면, 선고대가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됐다, 그러면 박병대 고용안은 사실 결과가 따라가요. 여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심리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기가 거의 유죄가 판결이 나면은 그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박병대 고용안은 재판 나중에 해도 됩니다. 사실은. 양승태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재판을 따로 해도 되고, 그래서 심리를 분리해달라고 정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정대로 12일 날 서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돼 있긴 한데, 이 재판을 분리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재판을 갖다가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붙여서 같이 재판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승태 재판이 6개월 안에 안 끝날 수가 있으니까 떼서 하자라는 주장이 생기는 거고,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의 효율을 생각하는 재판장 입장에 볼 때는 이해는 되나,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분리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여한섭 수사단장이 아무 수사 의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발표했듯이, 그 수사 의지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좀 어려운 수사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도 재판장이 6개월 안에 선고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일반적인 재판이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 양승태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수많은 일반 변호사들이, 저 같은 변호사들도 좌절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일반 재판에 가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막 원칙대로 해달라고 하면은 재판장들이 다 잘라요. 커트 시켜버린단 말이죠. 기각해버리고. 그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재판 한계가 지연되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또는 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거나 뭐 그런 사건이라면은 그 재판을 좀 몰두해도 되니까,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되니까 좀 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뭐 작전도 쓸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기보다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원칙대로 다 철저하게 하자라고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재판장들이 그런 사건들을 받아주지다, 그 주장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양승태 재판은 완전히 그 정말 세기의 재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겨레 21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기사를 어떤 이춘재 기자라는 분이 쓰셨는데, 농단한 자들만이 누리는 사법정의 역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농단한 자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거죠. 농단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언론에 보니까 사법농단이 재판농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서 농단을 부리고 있다 이거죠. 형사소송법 교과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권리를 따박따박 따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른 척이 아니고 기각시켰던, 커트해버리고 기각시켰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피고인이 되니까 이제 시시콜콜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법꾸라지들로서 실력이 있는 데다가 정관도 뭐 울트라 슈퍼 정관이잖아요.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이니까. 이 권위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에 제출한 증거마다 현미경을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변호사들은 이거 현미경 비싸서 못 사요. 현미경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미경 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다 이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약간 법률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를 강조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다 보면 이게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재판이. 근데 이렇게 되면서 법원 내부의 여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이렇게 질질 끄는 피고인들을 다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재판이 지연되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다 이거죠. 잊혀지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좀 잊혀지다 보니까 관대해질 수 있다. 작년에 막 검찰 수사 한참 될 때는 사법농단 이 나쁜 놈들 양승태 아주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 사람들 관심 사라지다 보니까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법원의 판사들도 재판장도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기 검찰에 탈탈 털린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양승태 키즈에 가까운 판사들이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춘재 기자가 이제 선임 기자인데 좀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한겨레 21에다가 이 좀 특집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5월 30일, 지난주 금요일 날 썼던 거에는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피고인 양승태는 법정에 없었다.
오로지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만 있었다, 이런 취지죠. 이 사람이 보통 피고인들은 법정에 딱 서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대법원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법정에 피고인석에 서가지고 대법원장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박병대, 고영한 이런 사람들이 미리 먼저 와서 앉아있다가 기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립해가지고 양승태한테 인사를 꾸벅했다는 거죠. 원래 법정에서 인사는 재판장님한테 인사를 해야죠. 재판장님이 들어오시면 재판장님한테 기립해서 인사를 하는 건데, 재판장이 아니라 이 양승태 피고인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법정에 피고인 양승태는 없었고 대법원장의 외피를 쓰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자기가 간첩 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 선고해가지고 소설을 썼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혀 안 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비난하고 이런 참 황당한 짓들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참 힘 빠지더라고요. 소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뻣뻣하게 저러게 하고 있고, 자기 권리 다 주장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그 사법농단의 피해를 받는 분들은 여전히 피해자로서의 권리 구제, 피해자로서 구제는 받을 길이 없어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죠. 자유한국당에서 철저히 막고 있고, 또 법관 탄핵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벌에 처해지고, 그래서 바로 잡히고 이래야 이게 되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좀 좌절스럽고 힘 빠지고,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김학의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제가 좀 한 며칠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 우리 또 서기호 TV 그리고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이런 매체에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이 상황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없을까, 혹시 또 뭔가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조금 기분이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가 없으면 그냥 계속 막 좌절스럽고 뭐 이런 생각만 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다는 게 좀 또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순간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개 방송이 이게 장점이네요. 이 댓글창으로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지만, 공개 방송 하면은 이 박수소리가 나와요. 근데 기왕이면 박수소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박수와 함께 우리와 같은 함성. 자,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소리가 정말 크네요. 추파춥스님도 와 하면서, 효반님도 마찬가지고 호응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